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직업상담사 2급 2차 우리 노동시장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합격하시고 이제 2차를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론 2차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제 유형 및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과목도 같이 다 시작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2차 시험이 서술형인 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서술형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써봐야겠죠.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직업정보론 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지금 진행하는 노동시장론도 제가 공부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합격 비법으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루에 볼펜 한 자리를 쓰시면은 합격에 보다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니까 그에 맞게 많이 이제 써보셔야 되고 과목별로 특수성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론도 물론 당연히 암기 과목 이렇게 암기식으로 많이 서술을 해봐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시장론은 이 원리 있잖아요. 노동경제학이라는 이러한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원리를 명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 합격한 학습자들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경제. 이거는 암기보다는 사실 이해 과목에 더 가깝다라는 걸 실제 합격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짚고 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리에 대한 이해를 선행적으로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 나가게 될 거고요. 저랑 같이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 수는요. 두세 문제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세 문제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세 문제 기준으로 하시고 직업정보론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노동시장론하고 중첩되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노동시장론에만 고유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바로 탄력성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탄력성이나 아니면 임금 관련돼 갖고 이제 계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드물게 직업정보론에서도 계산 문제 하나, 노동시장론에서도 계산 문제 하나 해갖고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고요. 그거에 항상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비해 주셔야 되고 자, 이 얘기는 제가 되게 많이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숫자가 들어가면은 이건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그걸 포기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극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계산 문제 하나 때문에 그것도 큰 점수도 아니에요. 1, 2점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을 제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숫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어렵지 몇 번 이렇게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금방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큰 그 챕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노동의 수요와 공급. 자, 노동의 수요와 공급. 1차 때도 이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초반에 공부하는 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노동시장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기초를 쌓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2차에서도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되고 비중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임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업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관계론 공부하게 되는 큰 챕터는 동일해요. 하지만 분량이 단지 그 수량적인 분량을 보자면 1차에 한 10분의 1 정도 될까 하는 양이죠. 그렇죠?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두께가. 그런데 이걸 두께로 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드리는 노력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진짜 써보고 이해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써보고 그 다음에 문제만 딱 보면은 내 몸이 반응할 정도로 내 손이 반응할 정도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드리는 어떤 그 시간 및 그 다음에 내가 드리는 어떤 노력과 그 강도는 1차보다 훨씬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2차 시험은요. 서술형 시험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업 방법에 있어서도 좀 다르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론 자세하게 그리고 답을 쓰실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거 그냥 이해하고서 답안을 이렇게 골라내는 어느 정도의 이제 소위 말해서 살짝 날로 먹기식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2차는 절대 얄짤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화돼야 됩니다. 체화시켜야 되고
직접 답안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이것을 내가 가져가는 이제 체화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을 훨씬 높여야 됩니다. 자,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답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게 학문적인 바탕을 갖고 있잖아요. 노동경제학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좀 단순 비교를 하자면 직업 정보로는 이렇게 문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뭐 한국 직업사전이 이런 문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문적 바탕을 갖고 있는 이런 과목의 경우는요, 문헌마다 설명하는 게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습자들한테 초반 공부할 때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가 답안을 써야 되는지 혼란을 줄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답안을 쓴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융통성. 그럼 이 융통성은 한 번에 안 생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자신하는 건 저랑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몇 번 답안 써보면은 이거는 생깁니다. 내가 뭘 빼고 뭘 추가하고 뭘 나의 언어로 만들지. 그래서 여기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키워드는 있어요. 기본적인 키워드는 변형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키워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의 수요를 물어봤는데 이걸 내가 임의로 공급으로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어떤 학문상의 그런 키워드는 변형하지 마시고, 나머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식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해서 덧붙여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동시장론은 암기보다는 이해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해한 걸 답안지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어가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교과서상의 용어와 소위 말해서 토시가 틀려요, 많이. 그렇더라도 점수로 다 득점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내가 먼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한두 번 답안 써본 것 같고는 이런 융통성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학습 필요하고, 다시 한번 제 핵심 메시지 볼펜 한 자루를 목표로 하시다 보면은 이게 배양이 될 겁니다. 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여타 과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본 강의에서 천천히 제가 진행하면서 이러한 어떤 스킬 혹은 답안 작성 요령,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본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